안녕하세요. 술문입니다. 전기 통신 소방은 적산 방식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전기 적산만 할 줄 알면 통신 소방은 별도로 배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기구 종류가 다르다는 것. 기구가 다르면 당연히 기구와 기구 사이에 있는 전선로, 그러니까 배관과 전선이 다르겠죠. 그 정도입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지 엄청난 방식의 차이는 아닙니다. 자, 전기 적산하기 위해서는 공사 파일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데요. 공사 파일은 솔선출연 적산 프로그램으로 시작합니다. 클릭을 하고요. 샘플이 있어야 됩니다. 샘플 보면 열기, 이곳에 소방고수, 이것도 전기고요. 이것도 전기, 이것도 전기입니다. 이 샘플을 열고 공부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네. 일단 적산의 기본은 흉내입니다. 적산을 많이 본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거죠. 따라서 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전등인데요. 자, 이 전등은 회로별입니다. 이게 판넬이고요. 판넬을 회로별로 다시 쪼개서 한 것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수작업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지, 이 방식이 지금도 최선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외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회로별을 권장할 것입니다. 캐드에서는 회로별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도면이. 그래서 제가 이쪽을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않았고요. 권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 대신 이거보다는 이 파일을 권장해 드린 거죠. 이 파일이죠. 이 파일은 전등의 기본을 모든 것을 다 담아놓은 곳입니다. 여기까지는요. 메타잖아요. 이거 배관 배선입니다. 요게 배관, 괄호 안에 있는 게 배선입니다. 이건 전기줄이고 이건 파이프란 얘기죠. 그리고 파이프의 종류입니다.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기구입니다. 기구잖아요. 기구의 종류가 있는 거죠. 기구는 벽체용이 있고요. 천정형이 있습니다. 천정형의 대표적인 것은 조명기구고요. 벽체는 배선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천정형에도 벽등이 있으니까 이건 벽체용 기구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전기 천정, 벽, 바닥 세 가지 다 있습니다. 단 바닥은 많지가 않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건축하고 유사한데요. 차이는 바닥이 없다는 것,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 전기 공사할 일은 많지 않으니까요. 자, 이 자료를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느냐? 세공사 전기 솔문전기라고 쓸게요. 자, 그냥 클릭합니다. 여기서 전기통신소방은 공종을 먼저 적습니다. 공종은 내역서에 나와 있는 공정명을 말합니다. 공종명, 공사 종류죠. 아까 전등이니까 전등,
설비 공사라고 쓰겠죠. 이게 내역 공종명입니다. 엔터 치고요. 자, 마우스 눌러서 산출 공종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적산이 안 돼요. 네. 클릭하고, 자, 보통 동을 먼저 적고요. 동이 한 동이면 층을 먼저 적습니다. 그런데 전기통신소방은 딱히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 카테고리 구성은 전기통신소방, 기계설비 쪽은 아주 자유로운데요. 대신 스타트는 내역 공종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역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자, 이것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니까 이 가지는 그렇게 중시하지는 않죠.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건축하고 똑같이 가자. 동이 있으면 동명, 첫 단계가. 동이 없으면 측명으로 가자. 예. 동으로 가볼게요. 1동. 엔터, 엔터. 층이 있어야죠. 1층. 여기서 이제 회로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바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회로로 나가는 방법은 따로 뭐 설명할 게 있다고 보고 바로 층으로 가자고요. 일단 제가 계속 이쪽을 연구해 보니까요. 층 단위가 맞습니다. 공사 관리를 층 단위로 하니까 적산도 층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 층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 자, 이게 지금 한 층 전체거든요. 이 재료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쪽이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전기통신 소방은 준비가 미리 다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서 이 상태인데요. 클릭. 공종을 먼저 찾죠. 요 이름이요. 전등 여기잖아요. 여기를 눌러도 돼요. 이렇게. 이 안에서 이제 종류를 찾습니다. 이게 뭔지는 아셔야 돼요. 이게 자재의 종류들인데요. 보통은 이것입니다. 저희 설명을 다 이걸 했죠. 자, 올라가 보자고요. 이것들을 산출 목록의 약자가 산목인데요. 산목은 말 그대로 목록입니다. 하나의 단일 자재가 아니고 복합 자재입니다. 예, 여러 묶음 자재이죠. 그런데 이건 베이스고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벽체를 쓸 경우 안 쓸 경우 있는데요. 벽체는 자동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쓰고요. 예, 배관의 천정용, 매입 노출, 매입 또는 노출 두 개 다 쓸 수도 있고 한 가지만 쓸 수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는 쓰고 보통은 다 매입입니다. 매입을 10가닥까지 있으니까요. 이 가닥수거든요. 이걸 그냥 통째로 내립니다. 이제 배선기구가 나왔거든요. 배선기구는 해당되는 것만 넣는 건데 통째로 갖다 놓으면 나중에 지울 수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만 갖고 가볼게요. 자, 해당되는 거를 내리겠습니다. 요거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건물에는요. 예. 이렇게 배관 배선을 했으면 이제 조명기구가 남습니다. 조명기구 클릭하고요. 맨 또 올라갑니다. 여기도 해당되는 것만 받을게요. 다운라이트 2개 받고 벽부등이 있습니다. 2개 왔어요. 이렇게 할게요. 혹시 없더라도 추가하는 거 간단하니까 없는 거에 대해서는 예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공사 파일 준비거든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여기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배관 배선이니까 번호를 가닥수를 부여합니다. 두 가닥이잖아요. 2, 3, 4, 5, 6, 7, 8, 9, 10이죠. 이 배선기구를 제가 이제 오랫동안 번호를 연구해 봤는데요. 배선기구는 2000번대가 좋다. 2로 시작하자. 이런 뜻입니다. 2로 시작해서 000, 1, 19, 2, 000, 49.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요. 2052. 형광등 종류는 3000번대 시작. 3001번부터. 다운라이트는 4000번대 시작.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000번대 시작. 이렇게 하면 캐드 준비가 다 됐고요. 일단 기본은요. 기본을 볼까요? 두 가닥을 자신 없으면 그리는 게 좋습니다. 연속선 그리기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전기에서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E 엔터 치면 두 가닥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스케일 되듯이 이렇게 그리는 명령, 스페이스 누르고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안 그리고 이것을 자동으로 바꾸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리는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도면도 가능하니까요. PDF가 오더라도 문제가 안 되니까요. 이 가닥수를 바꾸는 걸 좀 해볼게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383 클릭하고 두 가닥이라고 그랬죠? E 엔터. 여기까지잖아요. 이게 세 가닥이잖아요. 3 엔터. 세 가닥. 네 가닥이죠? 4 엔터. 이렇게 간다면 6가닥이죠. 6 엔터 치고 여기까지죠. 이렇게 배관 배선을 그리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다음에 이게 아까 형광등이 3000번이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하고 3001 이렇게 쳐도 좋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동이고요. 자동은 여기 QAY 번호 주기 여기 누릅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누르면 형광등이 선택되니까 이때 3001번 넣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4001번이잖아요. 이렇게. 어떻든 이런 식으로 캐드 작업을 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기에서 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캐드 레이어 산출 클릭 선택하면 입력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분량 산출이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이렇게 산출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이제 훨씬 고급도 있지만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캐드 물량 산출 수작업보다는 편하겠죠? 마치겠습니다.